예, 정말 뜨거운 장입니다. 그런데 뭐 빠질 때 고민했던 것처럼 오를 때도 내 종목이 빠지는 않는데 오르는 종목들 쳐다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상하는 게 투자라고 하는 게 참 감정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돈이 모이는 곳에 수급과 관심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이죠. 머닝 섹터 종목 탐색합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하는 날이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 있는 뜨거운 두 종목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비교 우위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산의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자동차의 또 중심, 관심주 기아죠. 네, 두 기업을 비교합니다.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고를 것 같은데 제 생각이고 우리 상무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먼저 방산이 좀 쉬는 것 같다가 다시 관심을 모읍니다. 기본적인 섹터의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방산이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 수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 방산이 사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이유가 수출이었죠. 수출이라는 새로운 시장, 국내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방산주의 상승 이유였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크게 만들면서 상승 모멘텀을 외국에서 찾고 해외에서 찾으면서 매출액이 올라간다. 이런 스토리였는데 이 스토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미래에 대한 그런 이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선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투자까지 잘 이루겠다라는 이런 점들이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어느새 현대차의 시총을 이기고 그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아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시각을 조금 달리 보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주가를 밸류업 시켰을 때 기대감을 갖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큰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에 있어서의 약간의 마이너스를 살짝 좀 준 거지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굉장히 나빠진다 이런 관점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국에 있어서의 방산의 이런 장점들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봤었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밸류업이 다시 시행이 되었을 때 증시가 밸류업이 될 때 수혜를 봤었던 종목들이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 좀 더 집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등을 봐서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기아 쪽에 조금 더 이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약간 비슷한 결에 상명식품에 좀 추억을 되살린다고 하면 50만 원대에서 쉬다가 사실 100만 원 갖고 뭐 이후의 목표치는 100만 원 위에 150만 원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자릿수를 바꿔서 100만 원 위로 갈 수 있을 분위기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자리다. 그러면 자동차 기아는요. 자동차주들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본격적인 자동차주의 회복이냐 이렇게 보기엔 또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는 제일 무서웠던 게 관세죠. 사실 관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동차주들은 이 피크아웃 실적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든 거 아니냐. 이 피크아웃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몇 번 받았었다가 그러다가 실적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 자동차주들 잘 버텨주고 있었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고 이런 모습들 좋았었다가 이 관세라는 미국에서 날아온 핵폭탄을 맞았죠. 뭐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모습들 뭐 미국과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과 중국도 그렇고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죠. 굉장히 부드럽게 이 협상이
뭐 관세를 다시 없애주겠다,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협상의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물론 7월 달이 돼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출렁임 정도가 이전보다는 훨씬 덜할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락을 크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아를 이전보다는 훨씬 매력 있는 기업으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매력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다라는 점. 그리고 기아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그리고 SUV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하이브리드와 SUV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이 가이던스를 낮춰놓은 상황이고 배당도 줄어들고 자사주 매입도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 있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현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인 주주환원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모습이죠. 이런 현금의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올려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높고요. 뭐 향후에 대해서도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둘 다 아주 탄탄한 기업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기아를 비교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기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그러면 자동차 가운데서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를 더 좋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짧게만요. 네, 사실 기아가 마진율이 좀 더 좋고요.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속도가 기아가 좀 더 사실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 2차 전지, 여기가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섹터인 거죠. 섹터 종목 비교했고요. 오늘 유망주 준비하신 건 어떤 겁니까? 네, 유망주 반도체 중에서요, 이번엔 원익 IPS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실 반도체 투심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20만 원 조금 넘어가면 다시 한번 매물순 받으면서 21만 원, 22만 원 정도에서 미끄러졌었던 이전의 경험들과는 다르게 확 치고 올라갔죠. 어느새 24만 원이 눈앞에 오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는데, 우선 대장주들이 치고 나갔다라는 점, 뭐 증시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점도 있지만 반도체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반도체 투심이 좋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 장비주, 소재주까지도 투심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라는 판단하에 이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를 좀 골라봤고요. 그 중에서도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 좀 더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제4공장의 전공정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D램이랑 HBM의 2026년과 2027년의 수요 대응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익 IPS 수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 원익 IPS는 사실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25년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늘어난다라면 4분기에는 약 한 400억 원대의 영업이익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 투심이 좋아져서 장비주들, 중소형주까지 투심이 좋아지는 게 확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하는 실적, 그리고 실적이 또 늘어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익 IP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오늘은 소재나 또 기판업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익 IPS는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얼마 잡을까요? 사실 굉장히 짧게 본다라면 2만 한 7, 8천 원 정도의 매물이 조금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매물이 무겁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잠깐 쉬더라도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닝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